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원장이 회식 때 꼭 노래방을 가고 옆에서 분위기 맞추기를 강요받아요. 여기 어린이집 교사는 연말연초 매년 계약을 하거든요. 은밀하게 갈궈도 다들 계약직이라 꼼짝 못하는 분위기예요. 특히 언어 폭력이 심해요. 평소에도 임신할 거면 돌아가면서 임신하라, 멍청해서 피임 못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 등 폭언을 합니다. 육아하는 동료가 어린이집 혜택 보려고 서류 떼려고 하면 내가 이래서 복잡한 사람은 안 쓰려고 한다니까? 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걱정하는 양 하면서 외모나 옷차림,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야비하고 더럽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같이 일하는 동료 보육교사 한 명이 정신과를 다녔다고 해서 저도 다녀야 하나 생각 중이에요. 맘 같아서는 직장 갑질 사례로 신고하고 사과받고 싶어요. 이번 사연도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을 상담실에서 만났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언제부터 이런 상황을 겪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스트레스도 누적이 되는데 참 이런 이야기들을 장기간 들었다면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난다고 하셨는데 너무 당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사연을 보면서 저는 좀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 폭력적인 언동이 상당하다라고 좀 느껴졌거든요. 지금 모성보호법에 의해서 사실 임신한 경우에는 근로시간도 조금 단축을 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직장 상사나 또는 원장이라고 하는 대표가 눈치를 주거나 또는 동료들이 네가 빨리 가서 내가 힘들어 라는 분위기가 된다면은 참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누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경우는 정말 공기에서 느껴지는 그런 혐오와 배제들이 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좀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어서 우리가 좀 뭐라고 이렇게 증거로 기록하기도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은 미묘한 폭력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처럼 계약직인 경우에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나 또는 성희롱과 관련한 이런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더 좀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또는 재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이게 정말 아닌데 라고 부당함을 내가 느끼고 알면서도 그걸 참아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강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고통 해결을 위해서는 좀 개인적 차원의 노력과 조직의 노력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지 좀 한 번 더 먼저 알아보고 또 사연자분의 이런 상태를 짚어보고 해보고 돕는 그런 시간을 오늘 또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직장 내 성희롱이 뭔지부터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노동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동이나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소에는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 직후 좀 멍해진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라고 좀 실감이 안 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갑자기 일하다가 갑자기 울컥하거나 화가 불쑥 나거나 평소 나 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어쩌면 그 피해 경험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뒤늦게라도 소화하려는 그런 시도로서 화가 나거나 울컥거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조금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그런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그 좀 신체 감각을 이용한 착지 연습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착지 연습이라는 것은 원치 않은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거나 또는 너무 충격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에
이게 좀 멍하게 느껴진다거나 이럴 때 지금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몇 개의 신체 감각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각이요. 청각, 시각, 후각, 촉각, 미각. 네. 오감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네. 네, 신체 감각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로 오감인데요. 그 중에서 우선 우리 좀 주머니에 뭔가 들어져 있는 분들은 주머니 속에 뭐가 물건이 만져지는 게 있다면 만져보실 수도 있고요. 온전히 이건가 보다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느껴지는 감각을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거를 한번 좀 만져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손에 닿는 물건을 잡아서 그걸 손에 쥐었을 때 내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을 좀 잘 느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거는 촉각에 해당이 되겠죠. 예. 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조금 둘러보시면서요. 내 눈에 들어오는 그런 다양한 외부 자극들을 확인하시면서 혹시라도 나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그런 색이든 모양이든 또는 그걸 봤을 때 떠오르는 어떤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미지들 그런 게 있다면 조금 더 그 자극을 응시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캥거루의 평화로움이 지금 나에게 좀 자원이 되어주고 있나요? 네. 그리고 혹시 소리가 들린다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들리는 소리를 한 3가지 정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앉아 계시다면 엉덩이가 의자에 잘 닿아 있는지 그 감각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발이 바닥에 어떻게 잘 닿아 있는지 그 밀착된 착지감을 느껴보셔도 좋겠습니다. 난 지금 아무것도 없다 그러신 분들은 잼잼하듯이 내 손의 근육들을 꽉 쥐었다가 서서히 풀러보시면서 이 꽉 쥐었을 때의 그 감각을 조금 확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좀 다른 세상에 간 것처럼 잠깐 모든 게 다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뭐 생각하고 있던 거 다른 것들 다 놓고 소리만 이렇게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저 자신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린 이 신체 감각적인 착지 연습은 사실은 심리적인 쇼크를 경험했을 때 우리 몸이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싸워야 되나? 아니면 도망을 가야 하나? 라고 해서 위험 상황을 조금 인지했을 때 우리 생각은 더 긴장되고 몸도 따라서 더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럴 때 우리 몸에게 지금 여기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라고 하는 것을 감각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 몸에게 알려주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쩌면 우리가 낯선 곳에 갔을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데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좀 나를 안심하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꼭 낯선 곳이 아니라도 익숙한 곳도 조금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면서 좀 나를 안심하게 해주는 이런 걸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꼭 뭐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조금 소용돌이치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나 아니면 사실 쉼을 연습할 때도 내 마음을 돌보고 쉴 수 있는 그런 연습으로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폭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계속 몸과 마음이 힘들다. 그런 고통이 너무나 오래 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산재를 조금 신청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또 이렇게 사연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